김일성 대표님의 오지 선교가 사실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그저 세닉 선교의 오지 선교의 본질이 어떤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방문한 지역 있잖아요. 경상 이 지역의 이제 선교 활동에 대해서만 직접 우리가 그럼 우리가 이 페닉 선교의 오지 선교인데 이 오지 선교라는 것은 실제 두 가지예요. 첫째 오지로 가는 거고 이 오지로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직접 선교입니다. 직접 선교. 다이렉트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 선교 사역자가 신학 교육이나 성경 교육 이런 거 전도 사역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확신만 있고 복음 전도에 소명만 있으면은 바로 나가서 현장에서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의 사상이냐면 페닉 선교의 오지 선교인데 페이스 미션. 이 페이스 미션이 미국 중국의 인랜드 미션 소사이티를 만든 허드슨 테일러 이 사람의 선교 철학이 오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복음을 듣지 않은 그 오지에 들어가서 막 부딪혀서 직접으로 그냥 그들에게 순수하게 접촉을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 이것이 오지 선교의 핵심적인 그 신앙 사상, 선교 사상. 이걸 갖다가 누가 처음에 하더냐면은 소위 북침류교회 소위 보든 목사님 있잖아요. 페닉 목사가 되신 그 사람이 이 허드슨 테일러의 오지 선교 철학을 가지고 이 사람과 이제 교분하는 가운데 페닉이가 오지 선교에 대한 이 선교사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페닉은 한국에 온 목적도 자기는 정말 이 오지 선교하를 위해서 자기가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실천하려니까 자기가 너무 공부도 안 사람도 아니고 이러니까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정 무엇보다 이 사람이 중요한 여기심이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페닉 선교는 사람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의 본질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것을 먼저 간파하고 한국의 여러 가지 그 주요 환경 이런 것을 깊이 연구하면은 한국 실정에 맞는 오지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바로 오지 선교에 집중하지 않고 와서 열심히는 원산을 선교 본부로 삼기 전에는 소위 어디요? 어디지? 소래. 거기 가서 한 1년 동안, 2년 동안 있었잖아요. 거기 있다가 이제 미국 쪽 캐나다 본부에 들어가서 3년 있다가 다시 나가서 이제 원산의 본부를 삼아서 거기서 이제 직접 상영합니다. 거기서 이제 원산의 본부를 잡고 이제 한국 사람이 직접 처음으로 이제 행위 접촉. 그 전에 자기가 한국어 공부하고 그다음 한국 여러 가지 상태 연구했지 직접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있어요. 원산에서 본부를 저렇게 처음에 접촉해가지고 자기 이제 한국 얘들 갖다 끌어다가 훈련해가지고 잘 키워놓으니까 바로 그냥 나가서 딴짓한다. 자기 아빠 와서는 뭐 전부 구원받고 정말로 구해고 복음 받아 들어갔지만은 조금 지나보니까 나가서는 막 건지 세상을 그러니까 정말 씻은 돼지가 다시 흙탕에 들어가는 똑같다는 그런 표현 자기가 그래서부터 한국 사람에 대한 아주 불신. 한국 사람은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복음을 갖다 능력에 전파할 주체적인 인물들 못 된다. 이 사상이 다 해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한국 사람을 직접 이 사역적으로 내보낸다는 생각은 꿈을 것입니다. 뭐냐? 그 뒷바라지만 하는 사람들은 이만큼 되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람은 절대 함부로 줬지 않아요. 그 심리의 진짜 이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복음에 들어가서 보험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걸 확신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 절대 믿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국 사람들 콘택에서 굉장히 실망적이지. 그 자두제 보면 자기 부인하고 둘이 누워서 벽에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게 그만큼 실망하고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원래 이 리스 미션의
그 선교사들 철학이 현지 원주민을 갖다가 직접 복음 전도에 절대 투입하지 않는 건 그런 사상이 있어요. 왜? 그들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아요. 그때 아직도 복음 진리의 핵심을 깨닫기는 너무 내세우기 어렵다. 그냥 내가 좀 당황스러운 게, 그러면 왜 다이렉트 미션을 왜 했는데? 어? 그 모순이란 말이야. 그러나 절대 믿잖아요. 몇 년 동안 시험해보고 요것은 이제 됐다 할 때 오픈해서 그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편익의 오지성교의 실상이고, 그래서 이 편익은 원래 초등학교도 공부했어요. 공부라고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제 농원에 가서, 농장에 가서, 소위 이제 식물 재배하고 농사, 원예기술, 요걸 갖다가 몸으로 터득하면서 배가 부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농학연에 독학과 실제, 자기가 독학을 한다니까요. 실제. 학문적으로 뭐 하는 이건 다 싫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학문과 교육에 대한 불신감을 가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살아온 생리와 자기 자신의 거기에서 터득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이것은 인간의 지식 같은 거, 이것은 이것은 인간에게 나쁜 거가 됩니다. 죄만 심어주지 그것이 절대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플러스 요인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아주 철저히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익도 괜히 이렇게 이제 비상적으로 알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깊이 연구해보면 진짜 이 캐리스마가 있어요. 이 장르에 이게 언더우드나 편선의 같은 사람이 말이죠. 뭐 대학도 다 졸업한 사람이 편익 앞에 가서 하차 일대 대면 해놓으면 사람이 그냥 바꿔 얼어버립니다. 그만큼 이 캐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인데 영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심령을 뜯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에요. 혼자서 성경 번역하는 거 몰라요. 그 누가 하지? 이 고집이니까 하지. 그래서 편익이 장점도 많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단점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편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뭔지 알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편익을 공부할 때 그런 자료를 잘 해가지고 제대로 분석해가지고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설프게 뭐 맛을 듣고 정말로 안 나오고 참 우리 대인이다. 요새 이때 우리 양대인. 양대인. 우리 오 박사님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양대인이라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개화 시대 서양 사람이 전부 그 밑에 순복하고 굴복하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정신이고,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이 동양 사람이 아니고 서양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복하고 그들을 우려러보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분석 잘해야 돼요. 이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편익 선교사를 갖다가 참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좀 교단이 족상이라고 덮었던 건 좋지만은 양대인 사상이 거기에 혼입되어 한다면 이것은 아주 무상이다. 이건 그래 피해줍니다. 그러면 편익이 이제 그래 뭐 한국에 와서 이제 하다가 하던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혼자서 하려다가 원산에서 몇 번 실패하고 이렇게 있을 때 마침 북침여교에서 이제 중청교 사업을 했잖아요. 그게 포울링 성교사가 뭐 실패도 6년 만에 하다가 문 닫게 됐잖아요. 자, 그걸 어떻게 맡기느냐, 이걸 갖다 누구에게 맡기느냐. 편익이 3년 동안 제집하다가 캐나다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때 나라가 사경우회 때 사귄 사람들이 포울링 성교사하고 그 북침여교에 한국에 와 있던 사람이 전부 같이 그거 이제 고든 선교사가 그 교회에서 미셔너리 트레이닝 스쿨 있잖아요. 거기서 같이 공부하던 동역자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가면서 그런 인연을 해서 편익에게 물려줍니다. 편익에게 이제 그 중점도 사역을 물려주니까요. 그래서 중점 편익은 자기가 키워준 사람은 전부 다 실패가 다 돌아갔고 세상으로 다 버리고 자기 혼자 있는데 있을 때 마침 그 사람들이 가면서 우리 사역을 하게 되니까요. 당신이 맡아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가보니까 정말로 기관을 잘 잡아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편익이 어떻게 하냐면 이 신명균 목사 있잖아요. 이 사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신명균 목사는 편익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원산에 있을 때 직접 편익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잡아가지고
딱 편익을 만났는데 편익이 이렇게 젊은 해보고 해보니까 사람 보니까 정말 사람이 올바르고 양심이 깨끗하고 총명하고 정말로 구원에 대해서도 아주 뜨거운 열망이 있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편익이 보니까 사람이 너무 좋고 아까우니까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이때 이 신명균 목사님 보면은 이 사람 원래 이 출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 편익 보면은 문관학교를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 문관학교 있잖아요. 문관학교 나오고 또 하나가 이게 무슨 뭐냐 이제 외국의 의학을 공부하는 요 두 가지를 마스터한 아주 지성인이에요.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한문도 잘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권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왜 그러면 병리를 찾아왔느냐.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소위 개처 우리 소위 그 뭐야 개화서사 이 개화서상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빨리 우리가 소비의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도 빨리 한국도 이제 새로운 성문을 받아야 된다. 일본의 맹치유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이 누구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이제 만들더니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익성 교사의 소문을 듣고 참 귀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와서 자기가 대면해보니까 정말 변인도 대단한 사람이고 변인도 만나보니까 정말로 마디마디 보통 사람이다. 그래서 매력이 있어서 완전히 구원에 대한 행한 자기 소신도 살피고 이러니까 아 요건 알짜다 하고 그 사람을 받아요. 변익이 보통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아니거든요. 이 변익이 저기 자서전에 내가 번역은 거기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딱 그렇게 했는데 자 이 공중 폴링 선교사들이 그 선교사하고 지금 봤더니까 누굴 세우느냐 신명균. 그래서 신명균을 데리고 공주의 처음에 맡은 그 선교 현재 봤어요. 가 보니까 참 그 폴링 선교사는 그걸 잘 잡아놨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받아가지고 그게 신명균하고 성경학교를 세우고 신명균을 원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편익이 참 사람이 대단해지면 폴링 선교사가 되는 센터가 강경이 거기 자기 집도 있고 거기가 원래 전라도의 제일 부천의 교통 중심지요. 그러니까 강경은 원래 포구에 가까워가지고 물량이 전부 해산물도 들어오고 농산물도 들어오게 해가지고 아주 집산지라서 말이요 생활이 부유하고 아주 좋은데 그래서 여기 아주 좋다 해서 폴링이 잘 잡았는데 편익은 가만히 볼 때 그래도 충청도 관철사가 있던 공주가 센터가 되고 그래서 공주로 센터를 잡고 거기에 성경을 만들고 거기 터전을 잡고 그런데 왜 공주가 그러면 강경보다도 여러 가지 교회 부실을 하면 이 공주는 성경학교를 통해서 인재 양성에 주안점이 있고 폴링은 거기 교회를 세워서 성교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는 강경이 제일 먼저지만 편익이 여러 가지를 볼 때 실상은 자기는 센터로 옮기겠다면 또 거기는 왜 나면 편익은 나무 터전이 일하는 별로 좋아하는 자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새로 한 거니까 공주를 잡고 강경, 그 다음에 칠산, 그 다음에 그 용안 이래 쭉 나갔어요. 이게 돼 있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갔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면 되고 편익이 남한 지역이 우리 우리 동아기독교회가 아주 황금 시대가 언제냐면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건데 몇 년인가 8년이죠. 이때가 언제냐면 1906년에 대한기독교회가 창설된 교단 조직이 이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14년 의견에 교단에 뭐가 일어나죠? 어? 대화. 아니 1914년에는 교권파동이 네, 맞습니다. 교권파동은 편익이 리더십을 한국 사람에게 물려주는 거죠. 이거 8년이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18년까지가 우리 대한기도 역사의 성장의 판문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게 왜 그런가 하면 이때는 장로거나 감리교 선교사는 거의 성교의 문을 닫았답니다. 왜? 일본이 우리나라에 점령해가지고 처음에는 5년 동안은 자기들이 한국을 다 조사할 때까지는 그냥 가만 놔뒀다가
조사에다가 한국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썼다면은 성교사들도 보고 주는 것이 사찰하고 말안 듣는 정도 추방한다. 이런 영이니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장로의 성교사들이 이때 어머니에 우리는 직접 성교는 이제 못한다. 일본의 정책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학교 교육은 한국 사람도 원하고, 그건 일본 사람도 교육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영어상 손도 못했기 때문에 미션 스쿨을 입력해가지고 각 도마다 미션 스쿨을 생겨서 나중에 꾸준을 위한 리더를 갖다 양성합니다. 이거 현명한 지도자는 이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부 미션 스쿨을 통해서 인재 양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역사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왜 한국이 개신교 선교가 세계 유대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성경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내가 볼 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선교사들이 이때 미션 스쿨을 생겨서 우리 기독교인의 기층 세력을 크게 인프라를 잘 깔아놨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이 굉장히 머리가 슬기로운 사람, 총명하고 아주 이게 IQ가 좋고 슬기롭고 아주 이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주 있는 사람이 이런 인프라를 깔아놓으면 앞으로는 성립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잠재력을 언더우드 아펜스에다가 한국 선교에 심어놨다. 이것이 그때 연세대학교, 유아여대, 또 예지대학, 이게 뭡니까? 이게 전부 그 성경들이 성경 지문을 가지고 이 한국을 분석해가면서 한국 문화를 수사돼가면서 앞으로 선교 전략을 얘기하면서 전부 인프라 선교 공사를 했답니다. 이랬기 때문에 장로교가 강교가 선교가 한참 올라올 때는 그 인프라들이 먼저 제일 기화인이 돼가지고 사회의 기축 세력이 됐거든요. 우리나라 사회의 기축 세력은 장로들이 대단히 있어요. 기독교 신앙과 서구 문물을 배운 사람은 장로교의 강교의 장로들이 중심이에요. 이들이 우리 사회 기축 세력에 대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같이 공무원이 교사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 강교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조직적으로 역사적으로 분석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국의 선교 역사상 발전할 수밖에 없는 모든 기틀을 이 사람들이 깔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아펜스를 원정 이런 사람들이 아주 보면 캐닝이 그 반박 역사의 반역사 기틀. 이래가지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패닝 선교사의 오지 선교 희생을 결과는 수락입니다. 그러면 때는 이런 때예요. 이런 때 우리는 뭔가 하면은 황금 시대를 예전에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하고 파라독스가 많이 있었죠.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참 우리 대한기독교의 역사의 아이러니고 파라독스인데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자, 이런 게인데 이때 이제 우리 대한기독교 황금 시대를 열었다. 1906년에 대한기독교가 조직이 되고 제2차 대화에서 원산을 공부로 삼고 이 대화에서 가장 큰 결정이 뭐냐면 오지 선교사 파송하는 결정. 오지 선교의 철학을 갖다 완전히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6사람의 해외 선교사들을 선발해요. 이 6사람이 강경, 칠산, 용안 그 지역에서 신명준 목사에 의해서 성경학교를 졸업한 트레인 받은 그 사람들이 다 선교사예요. 이 사람이 강도, 용정, 그 다음에 시베리아 거기서 전부 선교를 하다가 고난을 받고 순교 혹은 일본 헌병들, 우리 독립군, 때로는 러시아 사람들에게 후들려가지고 전부 희생받았다. 이때가 바로 그때는 이때부터 병이 나지 마음 품고 자기의 모지 선교 철학을 펼칠 꿈을 그래가지고 이거 한 다음에 이 강연교회 칠산교회가 굉장히 부유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굉장히 부천에는 이제 복창지대거든요. 그래서 뭐 돈도 많고 하니까 이 교회가 잘 됐어요. 왜? 양대인들이 와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한국 사람이면 너도 나다고 물려보더라고요. 그래 돼 있는데 딱 스톱을 시켰어요. 이제는 여기는 더 이상 여기는 인재들을 전부 북방 성교에 전부 다 투입시켜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그냥 껍데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 발전된 교회의 성공을 다 끊는 거예요. 여기서 키워놓은 인재들은 전부 북방으로 성교를
그랬더니 강경교회, 칠성교회 이렇게 자란다고 그랬어. 나는 이때 계속 장을 가면 저는 이 발전시켜서 도시지를 해줬다면 우리 침략의 역사도 오는 것이 없고. 자, 이런, 그 다음에 14년 이때 되면 이제 전부 보면 일본이 1910년 혹은 1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을 갖다가 완전히 일본어 시키기 위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제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 활동 못해요. 참고 교회 문 닫아라고 순결을 사찰하고 이때 우리는 자 여기에는 일꾼도 없고 목사들도 없고 그다음에 참그 오줌 다 파송되고 그쪽인데 그쪽은 어떻게 되냐? 자 일본분들 그다음에 러시아의 공산 혁명 나가지고 공산군들 그다음에 한국의 독립군들 서로 가축끼리 싸우는데 이 전장에 전부 전장에서 선교 싸움.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선교 사업한다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뭐 교회가 뭐 200교회다 이렇게 한 것은 가정교회예요. 한 가정에 가서 내가 포인트를 잡으면 그게 하나의 교회예요. 교인도 없어요. 그게 하나의 미션 포인트, 미션 포인트. 그걸 중심에 또 다른 지역에 또 전도라 다니고 이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 이제 교회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적으로 또 그 중에서는 좀 빨빨하게 뭐 50명, 60명, 100명 교회도 일어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소수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선교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1906년부터 1913년 복음파동이 일어날 때까지 이 8년 동안에 우리 대한기독교의 황금 시대를 바꾸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남한 지역에 이제 선도사역이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수방하고 있는 지역이 남한 지역인데 이 1909년에 3월에 이제 개인이 3년 동안 카나다까지 갔다가 1903년에 9년에 다시 이제 한국 돌아. 그래서 이제 원산에 공부를 해가지고 본격적인 자기 한국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펼쳤는데 케닉이 그러면 왜 이게 순회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책방 사역을 했나 하면은 어제 우리 그 오 박사가 했다시피 그것이 이제 앞에서 언론들과 지어치는데 공소순회성 전도가 있잖아요. 그걸 뭐가 왜 그러냐면은 이 아펜스가 있었는데 구원서순회 선거를 하던 그 구원서순회 한 사람이 케닉이 의학 선생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같이 의학을 하면서 구원서순회 선교자의 그 활력, 그 아주 효력성을 케닉이 본 거예요. 아, 요게 됐다. 이래가지고 페닉도 자기의 구원서 순회자들 갖다 그 방법으로 책임져서 그게 쪽보고 이래면서 이제 페닉 선교사가 구원서 순회자로서 사역을 갖다가 발언해가지고 자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페닉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도시에 기존의 문화가 있는 지역의 선교를 다 그만두고 첩첩 산중의 산골에 아주 이렇게 첩첩 공지 개척죠. 이런 데로 선교사를 했다. 이 원래 회신 미션의 복음의 철학이 뭔가면은 나무 터전에 가서 전도사역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게 나무 사역이나 문화가 없는 지역에 가려면 오지 가서 살아났잖아요. 그런 데에 가야 되고, 그럼 왜 그런 데에 가느냐면은 이 사람들의 회신 미션의 신앙 중에 하나 비치니 뭔가 하면은 임박한 주님이 제일 있어요. 곧 주님께서 제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안 듣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놓으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임을 다해요. 그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복음을 못 들어서 내가 복 못 받았다면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거 아니잖아. 그냥 우리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제 이게 그 오지 선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박한 주님이 제일 임박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가서 한두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생수의 물을 떠내려 주는 것이 우리의 급박한 임무다. 그래서 지금 오지 선교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전부 기존의 폴링 성교와 북침역에 도시 중심에 농촌 중심에 쓰는 약수 없이 모든 인재들 갖다 전부 국방으로 찾게 됩니다. 이해되자 묘하게 1910년 이후부터는 개인 선교사에게 해외, 카나다나 미국에서 오는 선교자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줄어드냐면은 이때 장로회 강조회가 선교 분할 정책 있잖아요. 예. 커뮤니티 플래닝 이걸 통해 가지고 선교주를 분할했잖아요. 그 분열해 가는데 괜히 뭐 거기에 이제 뭐 독자성들 하니까네 이리저리 막 마음대로 하니까네 그들에게 상당히 충돌이 좀 있었어요. 충돌이 있는 건 좀 별 건 아닌데 괜히 뭐그 사람들 하지 말아 근데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입장이 못도 아닌데 하니까네 그 사람들이 미국에 처지를 받게 됐다. 이거 장로에서 이 베리안 차단하는 고집 보통 보자 이 내가 하니까네 저 사람 선교 자금 주지 말라고 처리를 좀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거보다는 내가 더 큰 것은 일본이 이제 대륙 침략의 야욕을 안주를 듣는 중간까지 출발하는 이런 신사가 보니까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나다, 미국은 선교장이 출연을 그게 데미지가 데미지가 케니지 아주 형이 큰 게요. 말 앞에 이제 선교 자금은 줄어드는데 자기가 선교사하고 어떻게 막 박찬돼가지고 돈이 굉장히 필요해요. 노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큰일 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되는 게 가장 당면한 문제고, 둘째는 일본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이제 선교 활동, 포교 활동에 대해서 이제 산책을 하고 이제 가는데 외국 사람들은 걸리면 잘하면 추가 경우 관리를 합니다. 한 번, 두 번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원래 내 목적이 한국 사람에게 자급, 자족, 자립하는 선교책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빼담궈서 교단 조직을 하면서부터 자립, 자급, 자치 이 세 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14년도에는 여러 가지 정세도 자기가 더 이상 교단 뒤에도 있으면 일본에게 완전히 그냥 추방당할 위험이. 그러니까 자기는 이선에 물러서고 한국 사람을 내버려야 돼. 이래서 1914년에 부랴부랴 생각도 안 하는데 나는 이제 감옥 그만하겠다. 이제 한국 사람 치고 이렇게 말이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생각해도 이제 얘 2대 감옥은 누가 되냐면 신명균이. 이건 뭐 자타가 다 공인하는 거예요. 신명균이 아니면 손필한, 셋째가 김규면. 이 세 사람이 다시 월등한 이 중에서 아주 모든 실력도 그렇고 사회 경력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모든 리더십을 그렇고 이것은 자타고 하는데 다 부지런히 생각했는데 생각도 안 드는 이 정도. 그러니 모든 사람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개인 성적으로 말을 하는 말을 받들지만 이 세상을 볼 때 그동안에 자기들이 많이 참아왔어요. 자기들이 변익해 온 것은 정말 변익을 통해서 서양의 좀 몸을 또 받아들이고 정말로 이제 참 일제시대에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서양의 지식이라도 좀 발굴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해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왔는데 가보니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페리로부터 신앙 정신과 인격 수양은 철저히 다르고 오직이 다르게 생기니 전에 한번 실패한 일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러니까네 시스템 대리가 다시 얼탄불에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전부 실패이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이 어석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게 있어서 아주 사람 불적으로 철저히 해가지고 잡아서 이 신명균에 대해서는 편익이 함부로 사람 진짜는 사람인데 서양 선교사에 다 선목을 했어요. 이인이 아니 탐복을 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한 사람이 재밌다. 자기가 무슨 말하면 그 전에 전부 준비를 해놨다가 다 착각하니까네 이건 뭐 그거 볼데 없어요. 그 다음에 송필환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김규면 이 사람도 대단하죠. 이 사람도 원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독립도 원래 이 사람 독립운동 정치도 좋아하는 사람. 그러나 이제 정치로서는 일본의 치하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참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제 신앙 구국하겠다 이런 정신 가지고 오는 사람이 김규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공항기술에 와서 활동하는 걸 봐서는 진짜 이게 영향받으려 잘했어요. 그런데 꿈단지같이 이 정도는 저기 그 공주 성경학교에서 신순년 목사로부터 훈련을 받은 제자예요. 그리고 아니 신순년 목사는 그때는 벌써 단독 목사였지만은 이제 그 이 정도는 겨우 이제 교사도 잘 되지 않아. 이럴 때 올라오는 때 교사 정도밖에 못 올랐을 때입니다.
그래 이렇게 되니까 저기 신명길이나 그 다음에 손필원이나 김균일 볼 때는 이건 아니다. 자기들 이까지 참는 것은 그래도 저 사람이 물려주고 우리가 인계를 받으면 그때는 우리가 참 새로운 해보전에 꿈이 졌는데 그게 아니다. 아, 패닉에 어떤 심사를 가지고 이 사람이 걸었습니다. 확인이 됩니다. 그 밑에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쁜 겁니다. 그 뭐 여기 김용애 목사님 책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참 부순한 동의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일방적인 거고 예 분석을 해보면 우리들 꿈을 키울 것은 여기서는 안 된다. 또 편익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아는 사람. 이게 하나의 수행청정입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 튀겨나. 그럴 때 우리 저 할아버지는 그때 이제 교사였고 또 편익이 이제 신약 성경 한다고 그렇게 막 해가지고 또 그 원산에 가서 원래 우리 할아버지는 한학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입교할 때부터 굉장히 이제 뛰어난 인재로 이렇게 입어서 2년 동안 원산에 가서 편익 목사님과 비서금 성경 전치기 목사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분위기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편익도 잘 알고 편익의 양아들이 안대백이 되고 같이 살아왔을 때 잘하는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이때까지는 할아버지는 그냥 있었어요. 있었는데 1916년에 뭐 하니까 이제 이거 포교에 제출하라. 일본 이제 분교를 이제 각 활동하는 포교 제출하라. 이건 이제 옥조를 위한 방법이거든요. 이 사건과 동시에 편익이 뭐니까 이게 이제 공덕교 조려오니까 편익이 가장 겁나는 게 우리 동아기독교에 이렇게 개화 사상이 들어오는 이거는 철저하게 봉사거든요. 절대 교육이나 서양 문물이 한국 사람 배우면 이건 망한다. 이거 아주 철통하게 봉사를 했는데 자 이거를 왜 가지고 막다가 안 되니까 이제 전 교회에다가 뭐야 학교 교육 폐지. 그러니까 우리 동아기도 교인 중에 초등학교 애들 그러면 그거 다 이제 철수시켜야 돼요. 공부 끊으라 해요. 그걸 하지 않으면 추도시켜야 돼요. 그러니 우리 할아버지 같은 사람은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 이건 안 돼요. 이거는 교단을 망칠 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다 버리고 하니까 그때 1916년에 동아기도 고관동을 원산에서 편익에 사표를 내고 돌아왔어요. 돌아서 고향에 조사를 와 있으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원래 이제 처음에 전도 받고 할아버지는 이제 사랑방에서 거기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조사리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 조사리 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승인됐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때 그만두고 오니까 장로교 선교사들이 대만에 그때 와서 할아버지 들고 우리하고 같이 일하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를 갖다 평양 신학교에 입학시켰어요. 장로 선교사들이. 그래서 평양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장로교 에디트들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교하고 조사리 교회가 장로교에 돼버리기 전에 이 조사리 교회가 지방에서 대학을 처음 시작한 이 조사리 교회에서 했어요. 여러분 그 대학원 사진에 주변 있잖아요. 우리 가면 그쪽으로 갈지 몰라요. 거기서 해가지고 교육을 지어서 이제는 갖다가 완전히 스톱 시켰구나. 이러니까 조직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조직 속에 있는 제기신이 똑바른 사람들은 소망이 안 보이면 사람이 의욕까지 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재 같은 사람, 똑 보는 사람이 있다가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인재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거기는 쉽게 말하면은 앞도 못 보고 그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만 모집밖에 없어요. 그 대한기독교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되었는데 저는 참 이게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기독교의 이 개척 전도사 사역자들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이제 교회에서 책에서 받았지만은 순우 요새 한문 하나씩 그러니까 한문 다 잊어먹었어요. 쓰는 게 내가 단지 각적인 원래 묘국사님 총리를 잡아요. 민가에 순우무구 스무고한 여러분 이 뜻을 알죠? 신박하고 아주
순하고 어리석을 정도로 순수한 사람. 그 다음에 무구라는 것은 그래서 무균질의 사람이라. 아무 문화적인 인간의 어떤 그 문물에 해가 묻지 않는 사람. 아주 순하고 사람이 너무 순수해서 우직할 정도로 어리석을 정도로 순하면서 인간적인 문화에 뗄묻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편익의 사회적 양성의 철학입니다. 자, 이래 놓으니 이 사람은 가만히 보면 한국 사람 보면 한국 사람의 편익의 그 자서전을 보면은 법이 어떻게 되냐면 한국 사람의 절이 어디서 나오냐면 순국에서 나옵니다. 아주 순진하고 사람이 우직할 정도로 순순합니다. 거기서 한국 사람의 총명과 저력과 온 만바탕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서양 때만 묻으면 과학 지식만 들으면 이게 인간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이거 금물이야. 이런 사람을 만들려니까 그 똑똑하고 머리 제대로 들어오는 사람 이건 누가 붙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건 철저히 경계라거든요. 그러니 이제 편익이 참 아이러니컬한 게 뭔가 하면은 자 신명균, 손필한, 김규명 같은 사람 능력이 강한 사람들이 전부 끌어들여가지고 한 사람이 몇 명 일을 해줬으니까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활용을 하면서도 밑에 사람을 그렇게 키우는 데는 절대 봉쇄가 돼요. 편익이 가장 모심한 것은 만약 이때 개화 사상이 막 한국에 불미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만약 우리 동학교에 사회가 들어오면 이거 큰일인데 그거 막느라고 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이 사람들을 쓰면서도 이 사람들 경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런 면에 어떤 무슨 짓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의 후계자도 이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정말로 이게 이 종족은 내가 봐도 무균질이다.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이 일기가 있어요. 이 사역자로 사역하면서 일기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면요. 오늘 4시에 나서 우체국 갔다 왔어. 어디가 전다고. 요것밖에 없어요. 날짜하고 그것밖에 없다고요. 야, 이 사람이면 오늘 그래도 어디 가서 누구하고 뭐 기쁜일 싸움이나 있었다 하면은 그게 있으면 내가 역사에 어떤 뭐 그거 좀 자료를 듣겠네. 요거는 꼭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요런 사람이야, 이 사람이. 행정일지. 어? 그러니까 참 서양 사람들이 원래 사람 잘 봐요. 내가 우리 선교사들하고 50년 가까이 살아봤지만 정말 그 사람들의 사람 보는 눈은요 우리 한국 사람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내가 이건 뭐 여러분에게 앞서나지만 어쨌든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잘 본다는 건 여러분 알아요. 자기들에게 배신한 사람은 절대 쓰지 않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보다 훨씬 소질이 있어요. 보면 자 이런 사람을 구했는데 이 세 사람은 절대 이건 안 되거든요. 이 사람 배제하고 아직 이 종독을 제실 때 이 세 사람이 벌써 간판 걸려. 편익이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끊어버린다. 결단은 잘 내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단은 벌써 그 종을 이제 다 맞춰버리고. 이게 리더십이 이제 이런 면에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수는 무관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우리 사역자를 하니까네 사역자들의 고생은 얼마나 많이 해요. 여기 보면 이제 내 책에 보면 고생 참 영웅적인 고생을 참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 불고가사 불고처자. 이거는 장로교나 감리교의 어느 역사책에도 없는 불고가사 불고처자의 수무무관한 사람이 우리 대형 기독교의 사역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니까 이북의 이 당시에 아주 환경이 열악한 오지 선교에서 순수하게 가사도 돌보지 않고 돈은 뭐 월급은 고사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주는 한 달에 10전인데 5전은 돈 주고 5전은 또 쪽복을 줘가지고 이거 팔아가지고 준다하는 그런 식으로 복음사회가 됐어요. 이것은 정말로 자발적인 순수한 복음 전도의 신앙 없이는 절대 감당하지 못할 사역자다. 이게 편의가 이런 사람들만 뽑아서 사역자로 시켰다는 그 악목도 정말 이게 초인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가 이렇게 수훈을 시켜서 훈육을 시키는 거예요. 지를 들여가지고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자비랑 해가지고 먹고 살면서 오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 배골게 죽이게 그때마다 성경 구절 닥닥 이용해가지고 딱 하니까 불평들 못하죠.
이내면서 한 것이 동아기독교의 소위 오지선교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어제 우리가 이게 들어본 지역이 남한 지역이 여기인데 경북 지역에는 당시 남한 지역에 이제 아주 활약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강정, 공주, 칠산 이것을 갖다가 막아버렸다는 것을 내가 볼 때는 아주 이제 좋은 기회와 좋은 지역을 갖다 놓쳐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침략하려면 전부 산골에 침침한 데가 교회. 왜? 아주 벽지 같은 데만 선교하는 게 이룰 수밖에 없어요. 미션 포인트를 전부 그런 데 가서 자다가 한 집에 받아먹고 그거 이제 그 전부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미션 포인트 이제 가정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렇게 하면서 됐고 그래서 이제 예천, 경북, 충청 정천 쪽으로 이제 발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왜 단양을 해가지고 충북 지역으로 가는 거 그쪽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원천까지 뻗는 거거든요. 그게 전부 그때는 이게 전부가 산골이에요. 전부 오지예요. 그때 오지. 그다음에 여기 내려오는 것이 바로 어쩌면은 장덕천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이 있던 이 강경, 칠산, 용안 지역 여기 원래 이제 북침례교 선교사라든지 이 지역에는 여기는 더 이상 하지 말고 더 지역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 오늘 우리가 온 것이 이제 경북 지역입니다. 그래 이제 경북 지역은 제일 먼저 개척이 된 것이 1909년쯤 돼가지고 우리 이쪽이 포항 지역으로 거치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전도를 받고 이제 동아기독 교인이 돼서 되자마자 할머니가 사랑방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이제 조사리 교회를 만들고 거기 할아버지는 원래 교육이 있겠는 게 원어 학교라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한국 초등학교죠. 만들고 그때 아마 이 강석우라는 교사가 광주에서 모셔왔다고 그랬는데 아마 광주에서 이제 그 미션 스쿨 있잖아요. 거기서 교육받는 이제 교사 같아요. 그런 사람 모셔가지고 원어 학교 해가지고 그때 한국 역사를 가르쳤어요. 일본인들. 그게 이제 대동아 역사라고 가르치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늘 이제 순경에 순찰하고 해가지고 요 시차는 경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할아버지는 늘 끊임없이 학교 교육과 목회를 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 막 하는데 뭐 또 원산에서 또 와가지고 성경 번역하는데 거기 가서 있다가 그냥 이 초등학교 교육 금지되는 일을 바람에 그냥 탈퇴하고 사퇴하고 나가서 장로교에 가는 바람에 침례교회가 인연이 끊어진 거죠. 자 이래 되어 하는데 그때 할아버님이 그래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하다가 그때 이제 그 포항 지역에 할 때 송로 어제 우리가 가본 교회 있잖아요. 그쪽 지역에 송로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울진 지역으로 왜 하냐면은 울릉도를 또 우리가 개척지니까 그걸 해야 되니까 교도보가 우리가 죽던 거기거든요. 거기서부터 그때는 울릉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하는데 여기 이제 중심적인 사역지가 바로 이결 여기가 이제 동장교회 여기가 이제 책사 페닉 선교사는 그런 이제 메서 사역인을 통할 때 꼭 모든 교회 속의 센터에 책사를 드려요. 책사를 드리면 요새는 책방이 성경 책을 갖다가 전부 거기에서 이제 그 원산에서 보내면은 거기서 모아가지고 경배를 받으면은 이게 총찰이 여기 책사의 책임자가 이게 총찰이거든요. 총찰이 이제 우편국에서 그걸 갖고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되게 지역에서요 아주 쌀을 짊어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먹고 자고 막 그냥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서 용량이 여기가 굉장히 보건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생활하는 데도 여기 센터같이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그럼 행복하고 용자교회 관계성은 지금 어떻게 그것을 설정을 해야 됩니까?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내가 몰라도 행복교회는 그쪽은 이제 부촌이니까 처음에는 생활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알아야 될 것은 울진 사람들이 굉장히 고집이 세요. 아주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절대 고집 안 꺾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울진 사람들은요 자기들 틀을 딱 잡으면요 요지부동이요. 아니 무슨 소리 듣고가 안 들어요. 그게 이제 울진 사람들의 아주 특색이요. 내가 신학교에서 학생들 다 잃어보면 지역마다 그 특색이 있어요. 그리고 울진은 고집이 세고 반골 기질이 굉장히 많아요. 기존 체제에 대해서 잘 수능 안 하려고 그래. 또 딴 길을 걷는다고 이 사람들.
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울진 사람들의 특색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다 똑똑해요. 그 문재익 전도사님도 옥산서를 받으라고 그렇게 해도 자기는 안 받는다고 계속 좀 그런 좀 고 실질적인 돌아가실 때 그냥 전도사로 있었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 그 울진 구역에 센터는 여기 용장에 책사가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서부터 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여기 행복교회가 그 옛날 교회는 초가집이에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집 나무들이요 굉장히 커요. 내가 그때 한 번 와봤는데 그 건물지기 전에 그래가지고 그 제목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그 제목들을 많이 탐내가지고 했는지 그 허물어져 버렸잖아요. 허물어지고 지금 보니 어디가 세월이 그러지 않는데 그 원래 그거 저기 그 영남교회는요 그 교회가 그게 아주 보물입니다. 옛날에 행복. 그 교회가 보물이에요. 그 제목이 굉장히 여기도 이제 원래 이거 좋잖아요. 이게 다 그런 거 소나무 쓰고 해서 그런데 그 행복교회는 정말 그거 옛날 그 초가집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끝내게. 사진에는 그럼 할아버님은 혹시 없으신가요? 네? 그때 아니지. 이때는 이후에 그. 우리는 할아버님 이때 가셨다가 해방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순이교가 우리하고 다시 이렇게 그때 나눴을 했잖아요. 때. 그때 우리 할아버님을 갖다가 교무처장하고 신학교 교무처장으로 모셔왔어요. 네. 그때 고대천 목사님이 옛날 같이 구역으로 같이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일하던 사람이니까 할아버님 와서 우리 공교당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다시 우리 그럼 그 대전의 성경 그 중동에 네, 그게. 그 아까 우리 이정훈 선수가 저한테 어저께 물어봤는데요. 공주에 성경학원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침례교회 그 대전 침례대가 60주년, 올해가 60주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결교 같은 경우에는 100년 이제 신학대가 10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그 침신대는 사실 1953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60주년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역사를 정할 때 이제 성경학교가 있었지만 그 성경학교는 어떤 그때 교단이 조직돼 가지고 우리가 신학교를 그걸 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자체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신학교 역사를 자체를 준 것도 아니지만 이건 성경 때 그때 사회적 양성 속으로 그래 했던 성경학교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교단이 이제 그 사회적으로 양성해서 신학 교육을 하는 그런 좀 연관시키기도 그렇죠. 그래도 성결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신학 어차피 거기도 사역자 양성소로 했지 신학대학이라는 말을 쓴 거는 어떻게 아니 신학교 그러니까 신학교라는 아니 말을 쓰고 성결교회가 그거 이제 그 정신의 학교 그거는 원래 신학교를 시작하고 자기 교단의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간이 처음에 시작된 것이 그걸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명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나서 일단 공백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용장교회가 여기 센터 역할을 책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센터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행복교회가 한 역할은 어떤 거라고? 행복에서 가지고 죽게 루트가 죽게 당이 됐다. 그것만 확인한 거.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는데 죽게 당을 통해서 인도로 들어갔다 이제. 뭐 다른 것도 없어요. 그 포교계요. 1910 몇 년도에 예, 네, 그거 때문에 교단이 폐쇄가 폐쇄가 되지 않고 우리가 포교계를 제출을 했어요. 하니까 교단에서 반발이 많죠. 왜 했느냐,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좀 굉장히 좀 언쟁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좀 그 분열이 좀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포교계와 더불어서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교권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교권 파동 속에는 뭐가 이제 역사적으로 작용을 하면은 반선교사적인 그런 그 맥락이 작용을 해요. 그 시기에 다른 교파에서는 왜냐하면은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과 부딪히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은 선교사 뒤에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일본과 밀약을 맺었어요. 필리핀을 미국이 먹는 대신에
한반도는 너희들이 먹어라 라고는 밀약을 맺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철저히 선교사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비정치화예요.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그리고 일본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라. 여기에 반해서 우리 기존 성도들은 선교사들이 비정치화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독교는 그런 칼라가 없어요. 아니 그런 칼날은 없는데요. 그래서 일부 장로교 감리교 쪽에서는 선교사들이 비정치화한 부분에 대한 반선교사적인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 반선교사적인 작용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침례교 쪽에서는 그 선교사와 기존 성도 간의 그 관계를 그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또 다른 어떤 원인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침례교회는 그때 그런 정도로 분별해서 논쟁이 많은 그런 신경도 안 돼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서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나온 것은 당장론 쪽에 저번에 이제 미국 쪽으로 나타난 장로들 말했잖아요. 그쪽으로부터는 가능한 미국 말을 듣고 하고 북쪽에 있잖아요. 카나다라든지 이제 스코틀랜드 그쪽 계통에 오는 사람들은 거기 반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나라의 장로교에서도 한신들 같은 북장 예, 있잖아요. 예. 그쪽에는 반대했고 예, 민족운동에 이쪽에는 이제 예. 반대하고 그래 된 거고, 우리 동학기독교는 그런 분별도 없어요. 없고 우리 신앙으로 볼 때 왜 세상 정부에 우리가 이런 걸 제출해야 해가지고 반대하고 수정하고 그런 정도예요. 예배는 지속적으로 계속 뭐 지장 없이 드렸었던 그렇죠. 거죠. 아, 예. 그걸 받아들였어요. 네. 조교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는 교인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걸 제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음? 교단에 포교계를 제출 안 할 수가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닉은 예. 그런 충돌을 피해서 자기네 뒤선에 그것을 불러낸 거예요. 웬만큼 행위도 그것을 머리가 아주 샤프한 사람이라고. 네. 또 다른 그 저희 용장교회하고요 행복교회가 지금 등기부 등본산에 1963-4년도에 그 이전에 존재했던 기독교 침례교 교단 유지재단으로 돼 있고 그 이후로 이 새로 바뀐 유지재단으로 등기가 안 돼 있어서요 사멸된 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2억 5천만 원이 문화재청하고 그 도비 경북 도비하고 군청비로 해서 그 차례대로 내려왔었는데 만약 그걸 저희들이 수용을 하려고 했어도 군청에서는 이게 등기부 등본에 사멸된 유지재단이어서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우리 했었거든요.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2억 5천이 뭐 앞으로 나와도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때 왜 그게 혹시 허긴 총장님께서 그게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세요? 그건 내가 모르겠고요. 강경계도 그건 내가 모르겠고 우리 교단 이제 사무처가 그런 걸 갖다 분명하게 해줄 만한 능력도 없고 그거는 오 박사가 좀 조사를 지금 강경도 지금 저기 그래 보면 좀